입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가로 증자에 참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하신 분들이 증자를 이렇게 하면서 세무사나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증자를 참여를 하면 이렇게 증여세 과세될 일이 거의 없겠지요. 그런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임의대로 증자를 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렇게 고지서 예고 통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증자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그러면 전혀 증여세를 과세가 안 되는데 고가 증자나 저가 증자 균등 지분 비율대로 증자를 하거나 시가대로 증자하면 전혀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 그 이해 방법으로 증자를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 종종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가 증자를 했을 때 어쩔 때 과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가치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한 주당 10,000원인데 한 주당 10만 원에 증자를 하자. 증자에 참여하라고 주주들에게 통보를 하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거의 참여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특수한 경우는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가로 이제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증자를 한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는 증여 참여를 안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고가로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증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참여를 안 할게요. 그랬는데 그 참여를 안 한다고 한 주식 수만큼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가로 하니까 나는 증자 안 할게요. 그래서 그 주주만 빼고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주주들이 난 참여를 안 할게요 하니까 제3자에게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주 1인에게나 주주 소수에게 그걸 배정을 해서 주주 초과 배정을 해서 고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증여 요건을 살펴보면 이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고가 증자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그럴 때는 반드시 특수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이제 30% 요건은 뭐냐고 그러면 30% 요건은 증자 후 일주당 주식 가치에서 그 고가 증자를 했으니까 주식 납입 대금하고 일주당 납입 대금과 그 증자 후 일주당 가치를 따져봐서 30% 이상 차이가 나냐 안 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4번과 6번은 30%룰 관계없이 특수관계만 해당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때는 이때는 3억 원 이상 증여이익이 3억 원 이상 되거나 아니면 30% 이상 이득이 났을 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요? 납세무자는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증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세무자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라 신주를 인수 포기자 그러니까 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증여재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증여재산 가액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공식대로 하는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다해서 이건 기호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다는 뭐냐고 그러면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증자를
한다고 이렇게 이 주총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이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는 거는 뭐냐? 증자에 다 참여를 해서 마감이 돼서 그 증자 후 일주당 그 평가액이 나오겠잖아요. 그럼 증자 전 기업 가치에서 증자 후 들어온 그 금액을 그 희석 가치를 해서 일주당 인수가액이 얼마인지, 일주당 그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그 차이를 가지고 신주 인수 포기자 후 실권 주수 곱하기 신주 인수자 포기자 후 특수 관계인이 인수한 실권 주수 나누기 실권 주수 총수, 이런 식으로 해서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그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우리 그 저가 증자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 곱하기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예요. 그럼 이 가치는 뭐냐고 그러면 증자 전 기업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분자 여기에다가 그 일주당 뭐 신주 인수가액 곱하기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 이걸 곱해서 그 이렇게 되면 증자 전과 증자 후 그 가액을 플러스해서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플러스 증자에 의해서 증가된 주식수, 이렇게 하면 증자 후 희석 가치가 반영된 일주당 평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아까 그 유형별로 계산한 이 공식의 이 답은 뭐 고가 증자에 대한 일주당 인수가액이 되는 거고, 답은이 이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 특수한 경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뭐 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할 사람이 뭐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특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가 있겠죠. 부자지간에 이렇게 부자지간에 주주로 있으면서 증자를 이렇게 고가로 하면서 아버지는 증자에 참여를 하고 아들은 증자를 참여를 안 하면 고가 증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고가 증자에서 희석 가치만큼 그만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일반적으로는 뭐 고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뭐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지만, 뭐 우리 실무에서는 뭐 직계 좀비속간에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가 증자에 따른 뭐 증여이익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